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순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검찰 수사, 도대체 이 수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상직 의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차분히 좀 파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직 의원하고 정세균 의원이 나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세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정세균 의원을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쌍방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쌍방울이 뜬금없이 왜 이재명 대표랑 연결이 됐겠어요? 거기서 정세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쌍방울이 왜 갑자기 이재명 쪽으로 왔을까요? 원래 이 사람이 전북이잖아. 쌍방울의 원래 그 기반이. 근데 뭐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재명 쪽에 붙었지? 그리고 붙으려면 제대로 붙든가. 그 이화영 의원은 또 뭐야? 다들 좀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됐지?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확인한 것이 정세균이었어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정세균 의원하고도 꽤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쌍방울 좀 뒤져보면은 정세균과 관련된 대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본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거론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이 이스타항공, 그래서 이상직 의원,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여기와 연결되는 것도 사실은 정세균 때문입니다. 저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이상직, 이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 일이 까지 않았고,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왜 이 사람을 굳이 안칠 이 사람을 끌어 넣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었는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문 전 대통령을 노린 검찰 수사, 사실은 정세균 때문이다. 자,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정세균을 들먹거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정세균은요, 전북 출신이죠.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을 했고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후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북 지역의 맹주 역할을 했죠. 21대 국회까지만 해도요, 전북 지역의 공천을 좌우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낙연과는 오랜 경쟁 관계죠. 대체로 보면은 이 경력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낙연하고는 꽤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 자, 정세균하고 이낙연은 국무총리를 주거니 받거니 그 자리를 주고받았죠. 근데 당황스러운 거는 정세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회의장을 역임한, 그러니까 그 원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 국무총리를 딱 합니다. 2019년인가요? 예. 국무총리가 됩니다. 직전까지 국회의장을 하던 사람인데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오는 사례는 되게 드물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를 두고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국무총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정권 아무리 자기 정권이라고 자기 당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되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라고 합니다. 정세균은 그래서 21대 국회는 출마를 안 하죠. 보통 국회의장을 하면 그걸 마지막 공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뒤로 다른 일 안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에는 애시당초 출마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 무렵에 이낙연이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민주당으로 돌아오죠. 예. 그러면서 당 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비는데 그 빈자리를 정세균이 딱 차지하죠. 그리고 쭉 총리를 이어갑니다. 꽤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네, 이상직이 이른바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됩니다.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난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던 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 아니냐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상직 이 서모 씨, 사위 서모 씨가 국내에 취업하느냐? 아니요, 태국으로 갑니다. 국내에 있으면 계속 말이 나오니까 외국 나가라 그래서 외국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타 항공에 취업을 한 겁니다. 이게 뇌물인가요? 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국내에 있으면은 계속 말 나오고 소리가 나니까 외국 나가 계세요. 유학 같은 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유학 가는 게 참 애매하니까 그냥 해외에 있는 거기에 지사 파견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문제를 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정세균이라는 걸로 돼 있죠. 뭐냐? 이상직 의원한테 공천을 준 것도 정세균이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힌 것도 정세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빼고 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중진공 이사장은 더더욱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국회의원을 하든 중진공 이사장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도 문제를 삼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애시당초에 의원이 안 됐다면 이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직을 의원에 앉히고 중진공 이사장에 앉은 사람이 정세균이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문제를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여기 있구나. 예. 정세균 이 양반은 지난 대선 때 경선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합니다. 아시죠? 전북 지역 경선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영 발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지지한다는 얘기는 안 한 걸로 알아요.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온 걸로 압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중적인 행보를 이어왔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정세균계 핵심 인물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 제가 정세균계였어? 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거는요, 지난 2019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정세균계가 정과 당, 정부와 당, 민주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최재성, 안규백, 이원욱을 들고 있습니다. 와, 최재성은 지금 당기면서 이재명 대표 욕하는 사람 아니야? 이원욱, 와, 우리가 그렇게 치를 떨면서 싫어했던 바로 그 자 아니야? 안규백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고 있으나 최재성과 이원욱은 정말 오우씨, 우리가 진짜 이름 다시 들을까봐 꿈해볼까 겁나는 사람이죠. 예, 그랬대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김진표도 나옵니다. 김영주도 나옵니다. 자, 이게 이 기사를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정세균계는 민주당 범친노 그룹 가운데 최대 개파로 꼽힌다. 하지만 저는 정세균을 범친노계로 뽑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잘 모르는 것들이 그냥 정세균을 범친노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범친노 그룹 가운데 최대 개파로 꼽힌다. 정세균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서울 영등포 갑. 누구? 김영주? 김영주 누구? 예.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았다고 뒤통수 때리고 국힘당간 그 김영주. 한동훈을 극하게 쳐다보던, 무흐하게 쳐다보던 그 김영주. 걔가 누구? 정세균계. 그 다음에 최재성, 안규백, 김진표, 박병석 다 정세균계로 꼽습니다. 박병석, 김진표, 어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후반기 국회의장을 하면서 개혁 입법을 무너뜨린 주저앉힌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얘들이 다 누구라고? 예, 정세균계랍니다. SK계. 김진표가 정세균 이후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 쪽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뿌리가 정세균한테 있었던 거죠. 김진표가 수박으로서 개혁의 곳곳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알고 봤더니 그 씨뿌리가 어디였다고? 정세균이었다고. 그리고 박병석, 와, 소름 끼친다. 그죠?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기사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정세균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최재성, 안규백, 김진표, 박병석 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대선 때부터 양다리를 걸쳤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칼을 꽂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정세균계가 여기로 끝나면은 제가 화가 덜 날지 모르겠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전병헌, 오영식, 이미경, 이상직 다 정세균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헌 누굽니까? 예, 지금 새로운 미래인가 그 이낙연 당 거기 가가지고 당 대표하고 있는 게 누구다? 예, 전병헌 아닙니까? 지금 거기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욕 실컷 하고 있죠.
이재명 욕하고 다니는 게, 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얘기하니까 전병헌이가 막사니즘 이런 식으로 조롱과 비방과 예, 막말을 하고 있는 자가 전병헌 아닙니까? 그 전병헌이 뭐라고? 정세균계래. 그리고 이상직도 정세균계래. 그러면서 바로 이 정세균의 뒷배를 등에 업고 정세균을 등에 업고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겁니다. 참, 예. 갑자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얼굴 한번 보실까요? 최재성, 안규백, 이원욱, 전병헌, 김영주, 박병석, 김진표, 정세균. 네, 이들입니다. 정말 주옥 같네요. 아, 우리가 이낙연만 보고 맨날 수박들만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을까라고 했는데 그에 비견되는 못지않은 인물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네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개혁의 빌목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 어리 보면은 더 야비했던 사람들이 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정세균계였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상직 의원은 뭔데? 자, 이상직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세균이 어쨌든 간에 사실 이 문제, 지금 현재 검찰이 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스타 항공 취업, 옛날 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옛날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 항공 취업 문제는 결국에는 이상직 의원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딱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상직 의원 역시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는 거라면 우리가 함께 도와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세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탓을 돌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직 의원 이 사람은요 사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고향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택했을 뿐 사실 적폐 중에 상적폐, 정말 적폐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좀 떨어지는 적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 이상직 의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경영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타 항공이 원래는 한성 항공으로 출발했다가 이스타 항공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의혹이 불거져 있죠. 이른바 기업회생 절차에서 뭔가 꼼수를 벌였다. 기업회생 절차를 잘못 밟아가지고 경영권을 회복할 수 없었는데 경영권을 희한하게 회복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노동 탄압과 부당 해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부당 해고, 노동 탄압, 노조 탄압, 여러분 지금 혹시 이스타 항공 부당 노동행위, 불법 노조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기사가 넘칩니다. 주로 201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사람은 민주당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국힘당에서도 이 사람이 될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거는 물론입니다. 저는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민주당 공천 명단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았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노총 쪽에서 엄청 그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상직 같은 사람을 민주당에서 공천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민주노총이 민주당하고 정책 공조를 깨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바로 이상직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노회찬 의원 역시도 이상직 의원 공천되는 걸 보고 엄청 놀래고 엄청 분노했었습니다. 뭐 심상정이도 같이 분노했었는데 심상정은 그냥 제껴놓자고 말도 하기 싫어 이제. 그러니까 심상정이 많이 떠들고 했는데 심상정은 제껴놓고 노회찬 의원도 무척 분노했었고 되게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 간단해요. 정세균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정세균만 아니면 이 이상직 절대 공천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필 공천 받은 지역구도 어디? 정동영 의원 자리예요. 정동영 의원 자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전북 완산구 전북 전주 완산구 여기 에서 출마를 했었고 거기서 계속 당선이 되어 왔는데 거기 이제 갑을로 논하지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상직이 공천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 자리는 정동영 의원이 가져갈 자리였어요. 덕분에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에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번에 공천을 받죠. 이상진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국회의원직에 앉히고 중진공 이사장까지 앉혀준 사람은 누구? 정세균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사실 이낙연 때문이에요. 이것도 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참 문제 하나를 얘기하면 계속 얽히고 설켜가지고 물고 물리는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낙연하고 정세균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라 그랬잖아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낙연이 정세균을 치려고 한다든지 이낙연이 정세균의 그 지분을 인정 안 해준다든지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전면전이 붙을 겁니다. 두 사람은 살아온 이력도 인생 이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붙었으면 아마 되게 파괴적이었어요. 상호 파괴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당시 공천을 이낙연이 어떻게 했느냐. 적어도 전북 지역하고 경기도 이쪽 수도권 일부에 대해서 지분을 인정해 준 거예요. 개파 지분. 정세균 SK계의 개파 지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세균이 사실상 공천을 한 거예요. 특히 전북 지역에 대해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상직이 국회의원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노동 탄압의 괴수이자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미 기업 회생이라든지 노동 문제 또는 뭐 뇌물이라든지 배임, 횡령 배임 이런 문제로 검찰 수사를 꽤 받았어요. 일부는 기소된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정세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상직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낙연 쪽에서 꽤 비판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직 의원을 이낙연하고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직은 사실은 말이야 이낙연이 심어놓은 뭐였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 자, 이 기사는 언제적 기사냐면 2020년 이상직이 검찰 수사를 받아서 비리 혐의로 구속된, 그래서 이상직이 탈당하는 그런 때 상황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낙연계가 이상직 의원을 놓고 이른바 친문계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낙연이 친문 패권 운운하면서
비난을 한대. 아니, 이낙연 지가 친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낙연이 지가 친문하고 다니지 않았어? 근데 이낙연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친문 패권 운운했다 해. 그 눈대. 예. 그게 바로 정세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 이 보면은 계속 그때 나온 기사들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예. 정세균계를 이낙연이 계속 비난을 합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은 정세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서도 보시다시피 당시에 보면은 이상직은 정세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로 봅니다. 정세균의 뒷배를 받아가지고 이상직이 전북도당 위원장까지 오릅니다. 그 정도로 이상직하고 정세균은 가까워요. 보시다시피 이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이 기사는 뉴시스 기사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주 완산갑에서 당선된 SK계 이상직 당선자의 선택으로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 이상직 당선자는 뭐냐? 예, 여기서 이상직 당선자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북 도당 당선자를 말합니다. 정세균 뒷배를 받아서 이 사람이 도당 위원장까지 한 거야. 참 그러니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비리의 온상이었고 비리를 키우는 어떻게 보자면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불똥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덮어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딱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아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정세균도 뭐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그랬겠나. 나름 뭔가 잘해 보려고 한 거겠지. 라고 좋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세균계가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쌍방울 김성태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실게요. 자, 정세균이 국회에서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이 기사에 뭐가 등장하느냐? 예, 쌍방울이 등장합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등장해요. 자, 김성태하고 쌍방울 연결 정세균하고 쌍방울 연결시키는 기사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쌍방울에 이사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 김태랑, 김방림, 장영달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김태랑, 김방림, 장영달 이 사람은 다 정세균계로 꼽힙니다. 정세균계이거나 정세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정세균이 그 쌍방울에 꽂아준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김영수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이런 사람들 역시도 예, 정세균이 쌍방울에 꽂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용철 민화역 공동이사 이 사람이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작 진술, 조작된 증언을 한 사람이죠. 자, 김성태하고 안부수하고 방용철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북한에 돈 줬네 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버리죠. 바로 그 방용철도 누가 꽂아놓은 사람이다? 정세균이 꽂아놓은 사람인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 취재가 되니까 더 이상 정세균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검찰한테 빌미를 주고 있는 그 모든 그 시작이 정세균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누구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정세균하고 이낙연하고 이게 갈등 관계, 경쟁 관계다 보니까 이낙연이 서울대 법대를 통해 가지고 검찰하고 상당히 싱크가 잘 맞는 애고 아무래도 뒤에서 걔네들끼리 뭔가 거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얘네들이 어떻게 보자면은 이번에 이재명을 치면서 정세균도 같이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보시면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쌍방울이 됐든 이스타항공이 됐든 여기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거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득을 취하면서 그 대가로 국회의원직이 됐든 무슨 뭐 그 공공기관의 장이 됐든 그런 자리를 턱턱 안겨줬다는 거고 그 불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정세균을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게 정세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예. 검찰 수사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지부진했었어요. 이스타항공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와 뭐 그다음에 이 관계들 뭐 중진공인이 뭐 정세균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검찰이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현직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수사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확 빨라져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왔다? 이상직이 말을 갈아탔다. 사위 서모 씨 문제와 관련해서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을 노리고 지금 이상직이 지금 그건 10년 가까이 징역이 나왔는데 중형이 중형이 나왔거든요. 사면 복권을 노리고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다. 이상직이 말을 갈아탈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직이 이렇게 말을 갈아탈 수 있으려면은 누군가의 내락이 좀 있어야겠죠. 그러지 않고는 이상직이 이렇게 확 갈아타기 어렵습니다. 자, 비슷한 걸로 안부수나 방용철 이 두 사람도 정세균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쌍방울에 취업해 있던 공무원 출신 총리 비서실장이니 심지어 국회의장 공보실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정세균 때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갈아타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막 쏟아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스타항공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뭘까? 이 뒤에는 정세균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부수가 오래전부터 정세균 총리와 가까웠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방용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김영순이, 김태랑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 알려져 있어. 정세균이 꽂아 넣어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세균 밑에서 공직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 그리고 정세균이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중진공 이사장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까지 만들어줬던 이상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뒷배인 정세균의 내락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내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요? 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는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장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말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더 답답해요. 진짜 속상합니다.